네, 화요일에 고정 코너 위클리 웰빙 코너입니다. 오늘은 찬물 샤워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사실 최근 몇 년 사이에 뭐 찬물 샤워라든가 아니면 그 얼음물에 막 몸을 담그는 그런 거 있죠. 이런 것들이 어떤 그 정신력에도 굉장히 좀 정신력을 키워주는 그런 것도 좀 생기고, 그것 이외에도 실제 우리 신체나 뭐 정신 건강, 두뇌 건강 이런 데도 굉장히 이제 도움이 많이 된다라는 연구들도 많이 진행이 되고 있고, 또 이런 것들을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좀 정말 세계적인 운동선수라든지 뭐 건강 전문가라든지 아니면 두뇌 어떤 전문가, 또 유명한 교수, 그냥 유명한 인플루언서들, 이런 분들이 이런 것들 굉장히 많이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실제 경험을 해보시고 나서 느꼈던 긍정적인 얘기들을 이렇게 알려주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고요. 그래서 이게 한 몇 년 전부터 굉장히 대중적으로 좀 많은 관심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특히 요즘처럼 굉장히 이제 더운 여름에는요, 그냥 그런 정신적인 걸 떠나가지고, 아니, 더워 죽겠는데 그냥 찬물이 생각날 수밖에 없죠. 뛰면서 계속 빨리 집에 들어가서, 찬물 샤워 한번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나거든요. 이제 따뜻한 물에 샤워를 하는 게 사실은 건강에 좋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알고는 있는데, 그, 그 샤워를 달리기 하고 집에 와서 샤워를 끝내는데도 뭔가 몸에서 열이 나고 습한 느낌이 있으면 그게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딱 달리기 하고 나서 가자마자 시원한 물로 샤워를 쫙 하거나, 아니면 따뜻한 물로 샤워를 하더라도 마무리를 찬물로 하는 경우가 좀 많이 있거든요. 이제 저도 이제 한때는 뭐 앤드류 후보만이나 뭐 이런 그 유명하신 분들이 뭐 찬물 샤워를 하면은 막 도파민이 뭐 폭발해요 뭐 이런 얘기를 하니까 너무 이제 궁금하기도 하고, 진짜 그런 효과가 있는 건가 신기하기도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찬물 샤워를 저도 한 적이 있거든요. 한참 동안은 정말 꽤 오래 한 것 같습니다. 심지어 겨울에도 찬물 샤워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진짜 너무 추워. 나중에는 찬물을 붓는 것 자체가 두려운 거예요. 이걸 하면은 진짜 막 몸이 막 얼어붙는 그 느낌에 머리도 막 쨍하고 너무 막 고통스러운 순간이 온다는 걸 알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호기롭게 시작을 했다가 시간이 갈수록 샤워 시간이 두려워지는 거예요. 무서워. 너무 찬물 붓는 게. 근데 또 그 유명한 분들은 계속 유튜브에 나와가지고 찬물 샤워하면은 막 대박이라면서 너무 좋다면서 막 또 막 뭐 얘기를 해. 그러니까 또 그런가, 내가 이상한 건가? 나는 머리 아프고 힘들던데, 나는 도파민 막 뿜뿜 나오는 기분 안 들던데. 근데 또 사람들이 그렇다고 하니까 그런가 싶기도 하고, 그런 것도 왔다 갔다 하다가 지금은 이제 안 합니다. 왜냐면 이제 저는 그 두통이 좀 잘 오는 체질이라서 결국에는 지금은 잘 안 하게 되고, 마지막에 살짝 찬물로 하는 그런 건데, 어쨌든 이런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이게 진짜 모든 사람들에게 다 좋은 걸까? 혹은 또 우리 러너들에게는 어떤 영향을 줄까? 이런 것들이 굉장히 궁금해서 좀 많은 자료 같은 것들, 주말 동안 자료 같은 것들에 이런 것들 좀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정리를 좀 해보자면, 찬물 샤워가 이제 좋다라고 하는 그게 있어요. 분들이 계십니다. 굉장히 긍정적으로 얘기하신 분들이 계신데, 이분들은 어떤 이유 때문에 찬물 샤워가 좋다고 얘기를 하느냐. 약간 뭔가 이제 신체적인 변화나 정신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장점이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찬물 샤워가 주는 가장 이제 사람들이 많이 얘기하는 것 중 하나가 어떤 우리의 뭐 집중력이라든지 기분 같은 거 좋아지는, 그리고 신경 전달 물질 같은 것들이 증가하는 그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 찬물이 신체에 주는 영향이 어떤 게 있냐면 충격을 준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걸 좀 다르게 표현하자면 스트레스를 줍니다. 스트레스. 예전에 제가 스트레스 호르몬 코르티솔에 대해서 얘기 드린 적 있죠. 그래서 찬물이 갑자기 우리 몸에 팍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이제 차가워 하면서 막 놀라우면서 막 순간적으로 그 저항이 딱 생기는데, 그게 스트레스라는 거죠. 그러면서 순간적으로 코르티솔이 팍 분비가 된다고요. 아시다시피 코르티솔은 나쁜 호르몬이 아닙니다. 코르티솔은 우리 몸의 감각을 예민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거예요. 몸뿐만 아니라 정신까지 예민하게 만들어주는, 어떻게 보면 진짜 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카페인 같은 거랑 비슷한데요. 훨씬 카페인보다 더 강력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찬물이 갑자기 빡 몸에 닿잖아요. 그러면은 우리의 두뇌가
약간 그런 각성 상태에 돌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각성 상태에서 아까 얘기했던 뭐 도파민이라든지 노르에피네프린이라든가 뭐 이런 그 호르몬 같은 것들이 대량으로 막 두뇌에서 실제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노르에피네프린 같은 경우에는 집중력이라든지 각성 상태 같은 것들이 이제 팍 생기게 되고 기분을 좀 끌어올리는 역할을 해주게 되고요. 도파민 같은 경우에도 뭔가 즐거움이랄까 약간 쾌감 같은 비슷한 것들 이런 것들이 쏟아집니다. 근데 나는 도파민을 못 느껴봤어요. 찬물이 몸에 빡 닿을 때 너무 차갑고 그래서 어이가 없어가지고 웃은 적은 있어요. 내가 진짜 무슨 부귀영화를 돌리려고 지금 찬물에 샤워를 뭐 이런 한겨울에 찬물 샤워가 웬 말이냐면서 막 그냥 허허허 웃은 적은 있지만은 도파민이 나온지는 저는 잘 모르겠거든요. 아무튼 그런 게 있는데 이게 실제로 연구에서 굉장히 많은 연구에서 실제로 이게 좀 드러났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체코에서 진행한 연구에서도 약간 이런 그 아까 얘기했던 노르에피네프린 수치가 찬물에 들어갔을 때 530%, 도파민이 한 250% 갑자기 순간적으로 팍 나오는 것들이 실제로 나왔어요. 그래서 이거는 물론 이 연구는 좀 찬물 얼음물 있죠. 거기 들어가는 케이스이긴 한데요. 어쨌든 그런 것들이 들어가면서 뭔가 차가운 데 들어갔을 때 우리 몸의 어떤 변화 같은 것들을 얘기 많이 했고, 연구가 나왔고, 그리고 스탠퍼드 대학교의 유명한 그 신경학자죠. 교수인가요? 아무튼 앤드류 후버만이라고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뭐 구독자 수도 어마어마한 유튜브를 운영하고 계신데 이 교수 같은 경우에도 그 팟캐스트 이 사람은 유튜브를 하는데 그 팟캐스트 유튜브예요. 제가 정말 좋아해서 이제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팟캐스트를 진행하는데 여기에서도 그런 얘기 나옵니다. 의도적으로 차가운 물로 샤워를 했을 경우에 굉장히 몇 시간 동안 이 도파민 팍 터지고 나서 그런 것들이 몇 시간 동안 지속이 되면서 우리가 굉장히 활동적인 삶을 살 수 있고 또 긍정적인 삶을 살 수 있고 뭔가 생산성 향상이나 운동 가는데도 운동하는데도 굉장히 도움이 된다라는 그런 거를 이 팟캐스트에 나와서 엄청나게 많이 얘기를 했고 그거를 잘라 가지고 쇼츠 같은 나온 것도 정말 많이 있어요. 그런 거 아마 여러분들도 한 번씩은 보셨을 거예요. 수염난 아저씨가 나와가지고 얘기하는 거. 근데 실제로 그런 것들이 연구를 통해서도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신진대사 같은 것들이나 면역력이 강화되는 장점도 있어요. 또 우리 몸에는 에너지를 저장하는 지방 같은 것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백색 지방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색이 아니지 갈색 지방 죄송해요. 그러니까 백색 지방하고 갈색 지방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찬물에 이렇게 노출돼 가지고 노출이 되게 되면 우리 몸이 차가워지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가만히 있을까요? 아니죠. 이러면 잘못되면 큰일 나겠죠. 그래서 열을 내려고 합니다. 열을 내려고 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열을 내려고 하면 에너지를 소진을 해야지만 열이 나오겠죠. 근데 그때 이런 갈색 지방 같은 것들을 활성화시켜 가지고 칼로리를 지속적으로 소모하게 됩니다. 그래서 약간의 체중 감량 효과라든가 아니면 신진대사가 활발해지는 효과가 생기고 그다음에 아까 얘기 드렸던 스트레스 같은 것들이 면역 체계를 또 자극한다고 해요. 그래서 장기간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은 야금야금 조금씩 면역력이 높아질 수도 있다. 이런 것들이 나왔습니다. 이런 것도 실제 연구를 통해서 많이 밝혀졌는데요. 네덜란드에서 진행된 3,000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이런 것들이 3,000명이면 진짜 대규모 연구, 엄청 큰 연구거든요. 연구에서도 그런 것들이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한테 샤워를 시킨 거예요. 샤워를 시키는데 따뜻한 샤워만 시키기도 하고 그 다음에 따뜻한 샤워를 시키고 난 이후에 마지막을 30초 동안 혹은 60초 동안 90초 동안 나눠가지고요 찬물 샤워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 그룹들을 대조를 해봐가지고 질병으로 인한 어떤 면역 체계 변화라든가 이런 것들을 해봤는데 찬물 샤워를 한 사람들이 좀 면역력이 좀 더 좋아지는 그런 긍정적인 영향 같은 것들이 연구에서도 나왔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많은 분들이 찬물 샤워하면 건강해진다. 라고 얘기를 많이 하고 찬물 샤워하면 뭐 감기 안 걸린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다 이런 어떤 근거 연구를 기반으로 좀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찬물 샤워를 그렇다고 해서 해봤는데 진짜 그렇느냐 모르겠어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이런 것들은 항상 그 장점과 단점이 동시에 좀 존재하는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우리처럼 어떤 특정 운동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이걸 정말 적절하게 하지 않으면은
오히려 밸런스가 깨진다거나 건강에 좀 안 좋은 점이 생겨가지고 오히려 러닝을 하는데 방해가 된다는 좀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런 연구도 제가 좀 찾아봤는데요. 실제로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근육통에 대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보통 찬물 샤워를 할 때 보면 아이싱이라고 해서 달리기 끝내고 나서 뭐 무릎이라든가 자주 여러분들이 근육통 생기는 부분을 마지막에 찬물 이렇게 샤워 꼭지에 틀어가지고 샤워기로 거기를 막 해주잖아요. 저도 사실 많이 해주거든요. 저는 이제 햄스트링에 고질병이 있다 보니까 햄스트링, 오른쪽 햄스트링, 그 다음에 양쪽 무릎 같은 거를 마지막에 샤워를 다 끝내고 나서 수도꼭지를 찬물로 이렇게 틀어놓은 다음에 거기 이렇게 무릎 같은데 이렇게 찬물을 계속 대요. 한참 있으면 이제 얼얼해질 정도 차가워지면 이제 그만두거든요. 이런 식으로 아이싱을 해주는데, 자, 여기에 대해서 과연 이렇게 찬물로 마지막에 해주는 게 근육이 정말로 회복되는데 도움이 되는 건가? 라는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연구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는 연구도 있고요. 그렇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연구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얘기 드리자면, 사실은 우리가 근육에서 느껴지는 근육통이라는 거는 손상된 어떤 파괴된 근육을 더 강하게 다시 재생이라고 해야 되나? 그렇게 해주고 성장시키기 위한 어떤 과정 중의 하나입니다. 근데 찬물 샤워 같은 걸 해서 지나치게 몸을 차갑게 하는 경우에는 그런 것들을 억제한다고 해요. 눌러버린다는 겁니다. 단기적으로는 통증이 느껴지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고 괜찮게 느껴지지만 성장의 측면이나 회복의 측면에서 봤을 때는 그게 아닐 수도 있다라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호주에서 진행된 연구에서도 그런 것들이 나왔는데요. 실제로 근력 운동 후에 찬물에다가 물을 담궈온 그룹하고 그렇지 않은 그룹을 대조를 했습니다. 오히려 그냥 운동을 통해서 회복을 한 그룹을 비교를 했는데요. 한 12주 정도 지나고 난 이후에 이거 봤더니 찬물 회복을 한 그룹이 다른 분들에 비해서는 근력이나 근육량의 증가가 적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연구에서 나중에 쭈루루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뭐라고 나왔냐면, 이 찬물로 뭔가 마지막에 샤워를 해주거나 아이싱을 해주는 것이 단기적인 어떤 회복이 되고 있다라는 느낌, 이런 거를 줄지는 몰라도 장기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저해가 될 수도 있다라는 어떤 얘기가 나오거든요. 물론 저는 이 주장에 대해서는 100% 동의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적절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모르겠어요. 저는 아이싱 했을 때 도움 되는 것 같았는데. 근데 연구에서는 뭐 그렇다고 하는데, 이 연구가 아이싱을 부정하는 건 아니겠죠. 근데 그것보다는 너무 아이싱만 한다기보다는 적절한 아이싱과 회복을 위한 활동이 필요하다라는 걸 아마 얘기하는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 찬물로 뭔가를 하는 것들이 오히려 약간 우리 몸에 부담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심혈관계에 부담을 준다든지 혹은 몸에 쇼크를 주는 케이스가 있거든요. 찬물을 붓게 되면 일단은 혈관이 급속하게 수축이 됩니다. 혈관이 좁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혈압이 좁아지면 어떤 문제가 생길 것 같아요, 여러분? 혈압이 올라갑니다. 혈압이 올라가면 어떻게 되죠? 심박수가 올라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더 세게 이 혈액을 공급해야 되니까. 지금 운동하고 와가지고 안 그래도 우리 몸의 회복을 위해서 이 뭐라고 해야 돼요? 혈액이 많이 필요해요. 우리 몸에 지금 밖에 뛰고 오면은 정말 달리기 딱 끝났다고 해서 혈액이 갑자기 천천히 흐르냐, 그게 아니라 달리고 나서도 우리 몸이 회복을 하고 뭐 여러 가지 하기 위해서 피를 미친 듯이 막 해서 돌려야 되거든요. 근데 거기다 찬물을 끼얹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온몸의 혈관이 다 쪼그라듭니다. 수축을 확 해버리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근데 몸은 계속해서 혈액이 필요해라고 하니까 심박이 급증을 하게 되고, 이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될 경우에는 우리 몸에 부담을 줄 수 있다라는 거고요. 만약에 이미 심장 질환이 있다거나 고혈압이 있는 분에게는 이런 행위가 굉장히 위험할 수도 있다라는 게 많은 분들이 또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거는 저도 좀 느껴요. 왜냐면 저는 특히 머리 쪽에 두통이 좀 심한 편이에요. 공기가 조금만 안 좋아도 머리가 아프고, 뭐 조금만 온도 차이가 생겨도 머리가 아프고, 지금 제가 살짝 감기 기운이 있거든요. 왜 감기 기운이 있냐면 어제 비 맞고 남산을 뛰었어요. 그것 때문이냐?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비 맞고 뛰는 건 전혀 저는 감기 안 걸리는데요. 끝내고 나서 뜨끈한 국밥을 먹고요. 그때까지도 좋았어요. 근데 국밥을 먹고 난 다음에 지하철을 탔는데
제가 모자를 깜빡하고 하나밖에 안 가져온 거예요. 근데 그거는 달릴 때 비 올 때 그거 쓰고 달리느라 모자가 없었어요. 그 상태에서 지하철을 타고 오는데 지하철에 에어컨이 너무 빵빵한 겁니다. 그러니까 온몸이 갑자기 추워지는 거죠. 그래서 최대한 뭐 가방 끌어안고 이렇게 있긴 했는데 어쨌든 빡 추워지면서 그 갑자기 머리가 띵한 느낌이 들면서 이 머리 양쪽에 이쪽에 혈관이 느껴져요. 나는 느껴져요. 혈관이 막 수축되는 느낌이 들면서 머리가 너무 아픈 거예요. 그러고 나서 감기 기운이 살짝 오더니 지금 약간 목이 칼칼합니다. 어제 그 차가운 에어컨 공기도 계속 들이마시고 하다 보니까 지금 약간 마시가지고 목이 엄청 위험해요. 지금 와이프가 그래서 뜨거운 그 꿀물 이게 해줘가지고 계속 먹고 있거든요. 저는 목을 다치면 절대 안 됩니다. 저는 목이 안 좋은 컨디션 안 좋으면은 뭐 회식이나 저녁 약속도 안 갑니다. 왜냐면은 조금 컨디션 안 좋을 때 막 뭐 치맥 같은 거 먹고 이러면 목 바로 가버리거든요. 그러면 저는 방송을 못 하잖아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제가 그 녹음을 해가지고 편집하는 작업을 계속 하고 있는데요. 중간에 녹음된 게 좀 잘못된 게 있으면 제가 녹음을 해야 돼요. 또 플러스로. 근데 목이 이상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목 컨디션을 계속 관리를 해야 되니까 진짜 엄청 민감하단 말이에요. 아무튼 근데 이런 것도 찬 기운이 온몸에 쏟아졌을 때 그런 느낌이 들었는데 찬물 샤워는 더 하면 더 했지 덜 하진 않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장점은 있다고 하는데 또 아니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뭐 그래가지고 이제 러너 입장에서 봤을 때의 개인적인 찬물 샤워를 하는 저의 방법 같은 것도 조금 이제 얘기를 드리자면 일단 달리기 전에 찬물 샤워 해주는 거에 대해서 좀 얘기 드리겠습니다. 저는 달리기 하기 전에 샤워하는 거 적극적으로 추천드립니다. 여러분들에게. 이게 뭔 뻘소리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니 왜 달리고 나면 땀 나는데 왜 달리기 전에 샤워를 왜 해요? 그럼 달리고 나서 또 하라는 얘기네? 또 하면 되죠. 2번 하라는 얘기입니다. 2번. 근데 달리기 전에 샤워를 하시고 여름에요. 나가서 달려보시면 진짜 장난 아니게 좋습니다. 이거는 제가 정말 많이 경험을 했고요. 특히 지금처럼 여름 더워지잖아요. 8월 가면은 미친 듯이 더워지죠. 9월, 8월 되면 진짜 야 이거 사람이 살 수 있나 싶을 정도로 진짜 이 우리나라인가 이게 저기 동남아시아인가 싶을 정도 진짜 덥거든요. 근데 그때 달리기 전에요. 샤워를 해보세요. 그리고 마지막에 찬물로 살짝 샤워를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 몸의 어떤 체온을 조금 낮춰줘가지고요. 나갈 때 조금 상쾌하게 나갈 수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달리기 하는 도중까지도 몸이 시원한 건 절대 아닙니다. 어차피 나가면 똑같이 더운데 그냥 나갈 때 조금 덜 저항감이 있다. 나갈 때 살짝 저항감이 좀 있다. 저항감이 좀 적다. 요런 거를 좀 이제 얘기를 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조금 그 스트레스 없이 나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꼭 한번 여러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뛸 때 땀이 나도 이게 샤워를 하고 나서 흘리는 땀은 그 조금 찝찝함이 좀 적어요. 그 끈적한 느낌과 뭔가 기분 나쁜 느낌 있잖아요. 근데 그게 샤워를 안 하고 몸이 좀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달리기 해서 땀이 나면 진짜 정말 찝찝하거든요. 근데 신기하게도 샤워하고 찬물 나면 살짝 몸을 헹궈주고 난 다음에 달리기를 하고 하면은 굉장히 이제 좋습니다. 근데 사실 검색을 해보면은 달리기 전에는 특히 찬물 샤워는 하지 말라고 해요. 뭐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뭐 근육이 이완되고 뭐 혈관이 수축되고 뭐 이런 얘기인데 정말 더울 때는요. 정말 더울 때는 잠시라도 찬물 끼얹고 좀 시원할 때 나가야 돼요. 어차피 나가면은 금방 풀립니다. 더워 미치겠는데 그게 몸이 끝까지 시원해지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저는 달리기 전에 찬물 샤워 간단하게 하는 거 진짜 추천드리고요. 이제 문제는 중요한 그거죠. 달리기를 끝내고 난 이후에 찬물 샤워에 대한 부분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살짝 하는 거 추천드립니다. 살짝.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샤워를 하실 때는 따뜻한 물에 샤워를 하시고요. 샤워를 하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을 찬물 샤워를 해주는데 자 어느 정도로 찬물 샤워를 해줘야 되느냐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제가 몇 번 테스트를 해봤어요. 해봤는데 어떤 결론을 내렸냐면 심부 체온이라고 하죠. 심부 체온. 그러니까 심장을 비롯해서 우리 몸의 중심 부분 있죠. 여기가 체온이 낮아지게 되면은 저는 100% 두통이 왔어요. 그리고 감기에도 굉장히 잘 걸렸습니다. 그래서 겉부분만 이렇게 살짝 이제 시원해지는 이제 고기 구울 때도 보면 겉에만 굽는 그런 느낌 있잖아요. 안에는 안 익고 그런 것처럼
겉부분만 살짝 시원해질 정도로 마지막에 한번 찬물로 샤워를 샥 한번 샥 돌려가지고 해주면은 좀 깔끔하게 끝낼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더운 물에 샤워를 하면 몸에서 이제 수증기가 계속 나오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조금 갑갑함을 줄 수 있는데, 그걸 살짝만 줄여주는 정도로만 찬물 샤워를 해줬을 때 저는 굉장히 좀 상쾌하게 운동을 마무리할 수 있었고, 저는 개인적으로 아이싱이 조금 잘 먹히는 사람 중에 하나로 생각하거든요. 근데 너무 오래 하면 안 돼요. 아이싱 하는 것도, 무릎에 아이싱 하는 것도 무릎에 이제 겉부분에 있는 근육 정도만 시원해주면 되는 거지, 그 안쪽에 있는 관절과 막 여기까지도 정말 차가워지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이 오히려 다리가 뻑뻑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요 정도로 가볍게 해줬을 때는 저는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이제 지금은 아직은 아주 더운 게 아니니까요. 나중에 8월이나 9월이 됐을 때 진짜 여러분들 몸이 찝찝하신 분들은 달리기 전에 가볍게 샤워하시고 차가운 물에 가볍게 샤워하시고 달리기 나가보세요. 정말 정말 쾌적하게 달리기를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끝날 때는 어차피 똑같습니다. 하지만 시작이라도 가볍게 하실 수가 있고요. 아니면은 발이라도 차가운 물에 발을 한번 씻고 가보세요. 깨끗하게. 그러고 나서 신발 딱 신고 나가보잖아요. 그러면 뭔가 발이 가벼워요, 엄청. 그래서 저는 달리기 하기 전에 항상 양치하고 발 씻는 게 습관이거든요. 왜냐면 차가운 물에 발 씻어요, 저는. 그러면은 발이 굉장히 가볍습니다, 엄청. 그리고 피곤한 것도 좀 적은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 이런 게 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것들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나중에 이제 겨울이 되면은, 또 겨울은 겨울의 느낌이 있어서, 지금은 또 뭐 제가 겨울 되면 한 번 더 얘기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방송을 좀 늘려야죠. 겨울 되면 또 얘기 드리겠지만, 여름에는 저는 괜찮은 것 같다. 대신에 제가 내린 결론은 우리 몸의 중심부까지 차가워지는 것까지 안 가고 겉부분만 시원하게 하는 거는 저는 괜찮은 효과를 좀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얘기 드리고 싶고요. 여러분들은 이제 찬물 샤워를 어떠신지 직접 해보시고 경험담을 댓글로 남겨주셔도 괜찮고요. 아니면 지금 해보신 분들은 또 채팅창이나 혹은 댓글에다가 여러분들의 경험담을 남겨주시면 다른 러너분들에게도 아주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